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 길. 지하철에 앉아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어떤 지인이 명품 매장에서 샤넬백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더군요. 오빠가 사줬어요. 진짜 꿈만 같아. 드디어 나도 샤넬 입문. 좋아요는 수백 개, 댓글은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도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저런 삶은 나와 거리가 있을까? 그리고 문득 나도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나도 뭔가를 이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샤넬, 루이비통, 구찌 매장을 검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부자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명품은 자산이 아니라 허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명품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에르메스는 리셀가가 높고 샤넬은 사면 오르잖아. 나중에 되팔아도 본전 이상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명품은 사용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소모품입니다. 오히려 돈을 태워가며 남의 시선을 사는 행위에 불과하죠.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된 에리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필요에 의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상에 의해 소비한다. 당신이 명품을 살 때 진짜 원하는 건 가방이 아닙니다. 그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봐주는 시선, 그걸 SNS에 올렸을 때 터지는 좋아요의 쾌감, 그게 목적이죠. 당신의 뇌는 명품 자존감이라고 착각한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명품 소비는 쾌락 중추보다도 사회적 보상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영역이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MIT의 fMRI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이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상상할 때 실제 도파민 반응은 음식, 섹스, 도박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이건 소유의 기쁨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반복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명품 소비의 중독 구조입니다. 한 번 빠지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명품의 진짜 정체 로망이 아니라 조작. 여기서 묻겠습니다. 샤넬은 왜 비쌀까요? 에르메스 가방은 왜 1000만 원이 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재료를 쓰고 수십 년 경력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건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버버리, 생로랑 등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는 중국,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OEM 하청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물론 최종 조립만 메이드 인 이탈리로 둔갑시키는 거죠.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제조업체 내부 고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씩 한 제품당 2030분 내에 만들고 1유로 남짓의 인건비만 받고 있다. 심지어 사용하는 원단도 중저가 브랜드와 동일한 재료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거기에 브랜드 로고만 얹었을 뿐인데 가격은 10배, 20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건 특별한 가방이라며 열광하고 줄을 서고 인증샷을 올립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를 의식적으로 조작된 고급 환상이라 부릅니다. 이건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의 환각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왜 명품을 피할까? 정말 흥미로운 건 정작 진짜 부자들은 명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수십 년째 같은 집, 오래된 캐딜락을 몰고 다니고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청바지에 폴로 셔츠를 입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2만 달러짜리 조립식 소형 주택에서 생활했습니다. 더 밀리언 AI 넥스트 도의 저자 토머스 스탠리는 수천 명의 백만장자를 조사한 끝에 부자일수록 과시 소비에 인색하며 대부분 일반적인 옷, 차, 가방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리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품은 복리에서 당신을 탈락시킨다. 복리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의 엔진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토록 강조한 이유죠. 하지만 명품은 그 복리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입니다. 샤넬백 1개 1200만 원. 그 돈을 연 10% 수익의 ETF에 넣고 20년 굴렸다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샤넬백은 20년 뒤엔 노후화되고 유행도 지났고 리셀도 어렵습니다. 즉, 당신은 순간의 과시에 자산의 미래 10배를 버린 셈입니다. 진화심리학으로 본 명품의 정체.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명품을 갖고 싶어 할까요? 정답은 진화심리학에 있습니다. 공작의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과시하기 위해 눈부신 꼬리를 펼칩니다. 사자는 풍성한 갈기로 강함을 어필하죠.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차, 가방, 시계, 명품으로 사회적 우위를 과시합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소득이 낮을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할수록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즉, 명품을 사는 사람일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명품은 자존감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갉아먹는다. 명품이 자존감을 높인다고요? 그건 일시적 착각입니다. 콜롬비아대의 사회심리학자 존 바카는 가짜 자존감 셀프-엔핸스먼트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명품으로 잠깐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듯 보이지만 그건 마치 플라스틱 카드로 가짜 부를 사는 느낌입니다. 결국 그 카드는 한계가 오고 당신은 더 큰 가방, 더 비싼 시계, 더 자극적인 자랑을 원하게 되죠. 이쯤 되면 명품은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뇌를 부의 중독자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명품을 사고 인증샷을 올렸을 때는 기분이 올라가죠. 나 이제 좀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아.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똑같은 허전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샤넬 대신 디올? 이제 시계도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과시 중독 루프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루프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덫입니다. 본능은 지금만 보지만 부자는 나중을 본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지금 당장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원시 시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랐기에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지금 가질 수 있을 때 가져야 했습니다. 이 본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동 소비, 특히 명품 소비에 가장 잘 작동하죠. 브랜드 로고 하나에 뇌는 이건 생존에 필요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본능을 꺾고 지금 소비하지 않으므로 미래를 통째로 사는 전략을 씁니다. 왜 진짜 부자들은 명품을 무시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원래 부자잖아. 그러니까 명품이 필요 없는 거야. 하지만 이건 순서가 반대입니다. 명품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늘 같은 회색 티셔츠, 빌 게이츠는 수십 년간 평범한 캐주얼 옷차림, 워렌 버핏은 여전히 코카콜라와 햄버거를 먹고 집은 1958년에 산 똑같은 주택입니다. 이들이 명품을 사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진짜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려지는 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 없이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 정말 자존감이 필요하다면 명품 대신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몇 분이라도 더 공부했는가? 나는 이번 달 지출을 줄이고 투자했었는가? 나는 내 가짜 자존감을 위해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자존감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부 성취로 채워야 진짜로 단단해집니다. 명품은 그걸 가려주는 일시적 커튼에 불과합니다. 커튼을 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빛 후에 공허함만 남습니다. 명품보다 강력한 부자들의 루틴. 그럼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일론 머스크. 티셔츠 한 장, 청바지, 구글 워크와 나는 옷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모든 집중은 혁신과 시스템 설계에 들어간다. 워렌 버핏. 매일 아침 맥도날드 아침 세트 콜라. 소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이다. 마크 저커버그. 회색 티셔츠 수십 벌로 옷장을 채움. 결정을 줄이면 창의력이 살아난다. 오프라 윈프리. 초창기에는 명품을 꿈꿨지만 돈이 생긴 이후 오히려 명품과 거리를 둠. 부자처럼 보이기보다 진짜 부자가 되는 게 훨씬 조용하고 지혜롭다. 뇌를 바꾸는 반명품 루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명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려면 뇌를 이렇게 리셋해보세요. 1. SNS에 명품 관련 콘텐츠 노출 줄이기. 뇌는 같이 갖고 싶은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키웁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2. 가격이 아닌 내 시간 기준으로 소비 인식 전환. 100만원짜리 가방 당신의 12주 노동 시간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인생을 내주는 셈입니다. 3. 명품 대신 자산 목록 만들기. 내가 가진 주식, 현금, 펀드, 지식 목록을 기록하세요. 이게 진짜 자존감을 지탱하는 근거입니다. 4. 소비 후 24시간 시간차 지출 룰.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지 마세요.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원하면 그때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잊혀집니다. 결국 명품은 선택이 아니라 시험이다. 명품은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을 시험합니다. 넌 이걸 사서 가짜 부자가 될래? 아니면 참아서 진짜 부자가 될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에 당신 통장, 노후, 자산, 삶의 품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무리. 명품을 사는 순간 당신은 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자에서 가장 멀어지는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보이는 삶을 살 건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삶을 살 건가요? 명품은 지금 당장은 간지일 수 있어도 미래엔 빚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